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환경, 산림, 농지, 군사 규제 완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은 환경과 산림, 농림, 국방 등 4대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환경 분야에선 환경영향평가, 산림은 산림이용 지능지구 신설과 산지 전용 허가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됩니다. 농지의 경우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과 농지 지능지역 해제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군사 분야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의 길이 열리고 접경지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 계약을 유지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난달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현지 경찰관들이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난동의 원인을 두고 당사자인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응급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취재진이 의무 기록지를 확보해 확인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시간,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남녀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난동의 주인공은 알고 보니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여자 경사는 체감상 30분 정도 진료가 지연되며 방치됐고 병원의 대처도 안이했다고 주장합니다. 간호사에게 욕설하게 된 것도 술 먹고 진상이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좀 비켜달라는 행동이 밀친 걸로 비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병원의 의무 기록지를 확보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황과 경과를 보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건입니다. 사건은 11시 35분, 술에 취한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동문에 들어오시는 걸 보자마자 제가 마중 나갔고요. 그 남성 보호자분한테 바로 접수 부탁드리고 제가 환자분을 데리고 이제 침대로 바로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혈압 재드리고 11시 40분,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료한 뒤 43분 얼굴 부위 CT를 촬영하자고 했지만 바로 2분 뒤 경찰관은 온몸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반말과 욕설 그리고 고성을 이어갑니다.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내원해 10분 뒤부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 의료진을 밀치는 신체적 공격이 있었고 심지어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리다가 밀침 당하시고 저를 쫓아와가지고 스테이션에서까지 신고해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하시고 결국 11시 50분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7분 뒤 경찰이 찾아온 뒤 28일 새벽 0시 10분 응급실을 떠났습니다. CCTV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사안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당국은 위중한 환자들이 모이는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치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던 경찰에 대해 내부 단속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자였던 남성 경찰 간부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고 여성 경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영동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제와 공약,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남부 동해안과 폐광 지역을 아우르는 동해태백 삼척 정선 지역 이철규 국회의원은 거점 산업 육성과 십자형 교통망 확충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교통 오지로 꼽히는 강원 남부와 폐광 지역은 그만큼 철도와 고속도로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선은 올해 말이면 준공될 예정인 가운데 이철규 국회의원은 동서 육축 고속도로의 영월 삼척 구간, 삼척 강릉철도 고속화 개량 사업 등 십자형 교통망 구축 사업을 22대 국회 안에 확정 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예타를 통과시키든 아니면 면제를 시키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 삼척에서 동해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고속철의 건설 사업, 지금 예타가 한참 진행 중인데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의 미래 거점 산업으로 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꼽았습니다. 산업단지를 수소 특구 그리고 기회 발전 특구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관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3,2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 예타 통과했다 해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은
이 지역에 이주해오고 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삼척 도계와 태백 등의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폐광 지역의 대표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규제를 덜어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폭 규모를 확대하고 또 이 영업 방식의 규제를 혁파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밖에 도계 중립자 가속기 유치, 강원대 도계 캠퍼스 이전, 가리왕산 국가정원 지정 등 폐광 지역 회생에 물꼬를 트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묻는 질문에는 여당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는 무릉 변류천지에서 내일부터 보랏빛의 향연 라벤더 축제가 열립니다. 동해시는 2단계 개발을 통해 더욱 풍성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축제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온통 보라색으로 물든 라벤더 정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으로 남깁니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어우러진 6만 제곱미터의 화원과 정원에는 13,000그루의 라벤더가 장관을 이루고 있고 알록달록한 금호초와 핑크색 버베나는 감각 한 스푼을 더합니다. 화사한 꽃과 호수를 배경으로 무릉 변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내일부터 16일 동안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토 일요일에는 콘서트가, 15일과 22일에는 플라이 보드쇼가 열려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라벤더가 만개한 무릉 변류천지에는 벌써 인파들이 몰려들어 성공적인 축제 개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꽃이 많이 펴가지고 사진도 찍으면서 이제 또 사진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하려고 이제 사진 찍었고, 그리고 카페도 여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아이스크림도 먹었고. 지난 2021년 11월 문을 연 무릉 변류천지는 국내 최초로 폐석해서 광산을 관광시설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체험시설과 빼어난 경관이 입소문을 타며 벌써 35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동해시는 무릉 변류천지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확인된 만큼 국비 등이 투입되는 2단계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 공모에 선정돼 내년까지 국비 등 모두 50억 원을 들여 무릉 변류천지 폐산업시설 비동을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야간 경관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험 시설이라든가 그 세석장, 그 문화재생 사업하는 그 마무리 사업과 함께 또 야간 그 특화 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그 조만간 그 방문객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2단계 개발 사업과 더불어 민자 유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와 사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4 강릉 단오제 소사라 단오 행사가 이틀째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단오 체험촌에서는 신주와 수리취떡 맛보기, 단오 부채 그리기, 창포 머리 감기 등이 이어지고 강릉 단오제 씨름대회와 그네대회, 투어대회 등 민속놀이도 부문별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무대 공연과 함께 추억의 단오와 뮤지컬 월화전도 선보이고 오늘 밤 9시 30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내일은 강릉 단오제 인기 행사인 대한씨름협회 강릉 단오장사 씨름대회가 시작되고 강릉 단오제 주신을 행사장으로 모셔오는 지정문화재 행사 영신제 영신행차,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는 신통대길 길놀이가 이어집니다. 강릉 단오제를 보기 위해 강릉을 찾는 차량과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강릉 시내가 하루 종일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단오장으로 진입하는 중심 구간인 옥천 오거리와 강릉역, 강릉 중앙시장부터 차량 정체가 이어졌고 강릉 단오장터 인근 도로에는 오후 내내 차가 몰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계속 뒤엉키는 등 교통 혼잡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여야 구성안에 합의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한석, 6개 상임위원회 의장을 갖고
전반기 상임위원장 한석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 한석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권혁열, 김기홍, 한창수, 김시성, 김기철 등 5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후반기 의장으로 뽑고 여야 부의장 각 1명씩 모두 2명과 상임위원장 6명도 투표로 선출합니다. 열차나 대중교통 여행지로 강릉과 경주, 부산, 해운대구가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사회적 관계말 소셜데이터 717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열차 여행은 강릉시, 해운대구, 경주시 순으로, 대중교통 여행에서는 강릉시, 경주시, 김포시 순으로 언급됐습니다. 강릉은 항공 여행에서도 5위로 꼽혔고 춘천은 자전거 여행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동해는 열차 7위, 선박 4위, 자전거 4위 등 교통수단별 고른 선호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까지 2달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소와 사슴을 사육하는 153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기생충이나 호흡기 질병, 소화기 질병 등 질환으로 인한 농가 손실과 생산률 하락을 막기 위해 10명의 진료반을 구성해 현장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돼지와 가금류 사육 농가에도 면역 증강제와 내외부 구충제, 살충제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합니다. 고성군은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초 취약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고성경찰서와 협의해 최종 35곳을 설치 대상지로 확정했습니다. 고성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35곳에 방범용 CCTV 8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